탈피된 내용이라서 누구나 이제 젓가락 얹어놓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자신이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제 오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늘 생각하던 개혁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꼭 소프트웨어 분야에만 국한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걸 이제 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뭐 말씀드릴 내용이 실제 꼭지는 5가지 꼭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한 꼭지 규제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제 아이디어는 별로 뭐 없어요. 그래도 뭐 약간 뭐 있으니까 그건 이제 거론하겠지만은, 다른 것은 이제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보면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보다는 이게 다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의견들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목에서도 나온 것 같이 대응 체계라는 것이 이런 시대에 맞도록 운영해야 할 그런 체계라는 게 결국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이제 아니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아니지, 이것이 국가에서 채택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채택되려면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꼭지들이 많이 있고, 또 어쩌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규제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그 바로 앞에 있는 공유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상당히 또 이렇게 그 의견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고 있고, 규제에 대한 거는 어젠가 뭐 대통령이 그냥 얘기하는데 보니까 기본적인 그 규제에 대한 세부 꼭지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적인 대응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양해를 좀 구할 것은요, 제가 이제 이 시력이 안 좋습니다. 이게 시력이 아주 좋지 않아서 시각장애 1급입니다. 근데 시각장애 1급이라는 거는 양쪽 눈 다 블라인드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법적으로는 양쪽 다 블라인드에 해당하는데, 한쪽 눈은 블라인드 중에서 제일 나쁘고 한쪽 눈은 블라인드 중에서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 그 눈에 이제 의지해서 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시력판에서 보는 시력으로는 0.02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0.1이 제일 위에 거 보이는 것인데, 그거를 2m가 아니라 이제 5m에서 보는 것이니까 1m 앞에서 이제 식별하는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은 이걸 봐도 제가 잘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돋보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보고 이렇게 이걸 봐야, 제가 아무리 제가 이게 강의 준비를 했지만은 금방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 것인지.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제가 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 파워포인트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으면 뭐 보기도 좀 좋게 이제 파워포인트 그림도 들어가고 뭐 도표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이거 제가 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가 그래도 뭐 이거
이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에서 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릴 목차는 여기 나와 있듯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가지의 꼭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제 선진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산업이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이제 상태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AI나 그 말 인공지능 또는 로봇 이 빅데이터라든지 혹은 IoT라든지 요즘 많이 이제 얘기 드는 정보기술 쪽의 그 기술들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라든지 혹은 이 철강이라든지 혹은 여러 산업 분야의 모든 분야가 다 같이 접목이 돼가지고 융합이 되고 그래서 융합된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더욱더 발전하고 근데 더욱더 발전하려면은 이게 또 이제 초연결 상태 그러니까 이 커넥티비티가 이 글로벌라이즈 된 그런 커넥티비티 하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이런 이 IT 분야에서의 핵심적인 기술의 발전을 힘입어서 기존의 산업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여러 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이 되면서 이것이 글로벌 커넥티비티 하에서 움직여져서 새로운 그런 산업 분야가 이렇게 창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많이들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를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인더스트리 4.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거는 이름은 뭐라고 불렀든지 관계 없습니다. 여하튼 이런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자꾸 진행이 되어 나가다 보니까 자꾸 이 기계나 도구에 의존을 하는데 그 기계나 도구가 스마트해지고 이게 사람보다도 더 능력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하던 일을 자꾸 리플레이스하는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일자리가 점점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나타나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는 그런 속도에 비해 가지고 이 없어지는 일자리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없어진다. 그게 이제 문제죠.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다 이게 자동화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되면은 사람 하는 일이 기계로 대체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 이 일자리 자꾸 없어진다 그러는데 새로운 일자리 자꾸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걱정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인간의 지능을 자꾸 리플레이스하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 나중에 살아남을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 과연 뭐가 있겠는가 이를 고민할 정도로 다 로봇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생길 그런 판이죠. 그래서 일자리에 해당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반해서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것이 생산성 극대화라고 했는데 이게 지능이 높아지고 기계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능력이 좋아지니까 생산성은 또 막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돈을 잘 번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게 일자리는 자꾸 줄어지는데 돈 버는 거는 돈 버는 사람들이 돈 버리는 점점 좋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더 심화된다는 이런 현상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양태가 직업이 자꾸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자꾸 이제 먼 장래로 보면 자꾸 없어진다. 지금 이제 뭐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뭐 트럭 운전수는 다 없어질 것이다. 버스 운전수 다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는 뭐 공공연히 사람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차가 생기면은 뭐 무슨 뭐 당연하게 될 거라고요. 근데 그런 형태의 것이 되는데 그러면 일자리는 자꾸 적어지고 사회 구성원들의 숫자는 점점 더 조금씩 지금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 전 세계적인 인구로 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실업자 수는 자꾸 많아지고 일하는 사람의 일의 양태라 그럴까요? 일하는 그런 스타일도 요즘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정규직 이런 데에서부터 탈피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뭐 20시간만 일하고 어떤 사람은 5시간만 일하고 어떤 사람은 뭐 60시간 일하고 이 뭐 일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막 달라지고 일도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버스 속에서도 일하고 뭐 집에서도 일하고 또 뭐 집 근처에 공용 이제 오피스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장소에 대한 개념도 이제 막 바뀌어 나가고 그래서 이게 때와 장소에 대한 제약이 일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막 달라진다.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도 제조업의 공장에서 실제 거기서 사람이 들어가서 제조 활동에 라인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직접 이걸 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무인 공장 이렇게 되고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연구개발만 하고 앉았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 서비스나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계획이나 이게 진전이 계속되는 데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그런 연구개발도 자꾸 로봇가 자꾸 리플레이스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조업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 끝까지 제조업은 남을 것이다. 제가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이 제조업 그리고 뭐 연구개발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스타트업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자꾸 창출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아무리 로봇가 많이 들어와도 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갖다가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이건 자꾸 생기지 않겠는가. 비즈니스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재밌게 놀고 사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동호인들, 클럽, 그리고 뭐 스포츠나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뭐 오랫동안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에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런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 아래 위 개념이 이게 심해져 버리면 서로 코퍼레이션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런 면이 있는데 이런 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지금 현재는 짐작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정부나 혹은 사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윤리라든지 혹은 뭐 비즈니스의 윤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떤 확고한 그 상이 있어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노력이나 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으면 이게 좀 악한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한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조직과 개인 간의 상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등성이다. 지금 현재 이제 뭐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그 그룹 기업에 대한 제재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뭐 완전히 드러내놓고 본격화하는 뭐 이런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룹 기업과 이 협력 기업 사이의 가벌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들, 이게 이제 평등성을 잃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제 이 평등성이 앞으로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제가 썼듯이 이게 이제 글로벌 소사이어티다 이런 얘기죠. 이제는 뭐 국경이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가 점점 온다 이런 이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사회에서 그 특성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자리의 부족이 된다. 또 직업의 부침 이것이 점점 심해진다.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일하는 형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경하고 특성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그냥 뭐 이게 저 특성에 대한 얘기가 일단 얘기가 다 된 것 같죠? 예.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그럼 여기 이제 지금까지 거론한 이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을 가지고 제가 뽑은 이제 5가지 꼭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중요한 꼭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그냥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상당히 중요한 꼭지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끄집어내서 오늘 담론하는 거리로 삼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소득분배와 급여 정책에 해당합니다. 이건 이제 뒤에 하나씩 말씀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수평적인 상생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문제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교육개혁이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은 다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이제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 이제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것이 우선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돈도 필요하지만은 그 외에도 마케팅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내가 아이디어만 있었지 이걸 가지고 물품으로 어떤 상품으로 만들려면 그걸 만들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만드는 것이 내가 가진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의 그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설비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제대로 또 운영해서 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을 했다면은 그 스타트업이 이미 있는 기업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 설비, 인력, 제도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스타트업을 육성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규제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소득분배 개념인데요. 소득분배가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일자리는 자꾸 없어지고, 말하자면 실업자 수는 자꾸 많아지고, 생산성은 자꾸 극대화되니까, 국가 전체로 보면, 이 국민 총 생산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실업자 수는 자꾸 많아진다. 그러면 그 실업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하는 양태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뭐 2시간, 일주일에 2시간만 일하고 어떤 사람은 한 5년 동안 놀다가 1년 바짝 또 열심히 해가지고 돈 왕창 벌어가지고 또 한 10년 놀고 말이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하튼 간에 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그 사람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장을 하면 이 사람은 좌파다. 딱 이렇게 나게 딱 찍어버리는데, 이제 기본소득 개념이죠. 기본소득 개념인데 이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을 하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의 시대의 추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좌파도 아니고 되려 우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 개념을 일찍부터 주장했는 정당이 지금 정의당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기본소득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과거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소득 개념은 그 기본소득 개념과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본소득 개념은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기본소득 개념은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의 소득을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핵심이 이제 바로 그것이죠. 저는 이제 그거는 거기서부터는 탈피하고, 왜냐하면 하려고 해도 바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발짝 후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위 20%는 안 준다. 하위 80%는 기본소득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애기들은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또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어떡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어떡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돈도 못 버는데 저거 어떡하느냐. 기본소득을 주어야 된다는 개념. 노인들은 어떻게 하나. 기본소득 주어야 된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인구가 5,200만 정도 되는데 거의 반이더라고요. 반이 이제 그 소득을 말하자면 이제 급여를 받는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 소득세를 낸다기보다 소득세 내는 대상인 사람이죠. 그게 2,600만 정도 해당해요. 그 나머지 2,600만이 어린이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노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2,600만 이렇게 되고. 그런데 그 2,600만 돈 버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위 20%는 빼고, 그런데 상위 20%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이제 우리가 전체 자산의 한 90%가 되는 것 같아요.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익부 필리핀이 우리나라도 상당히 심해진 상태에 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논란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해. 내가 사원이다.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급여를 받는다. 급여를 받을 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가 하고 있는 게 정신노동이냐, 육체노동이냐. 그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했는 경우에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럴 때 어느 게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마땅하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바로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육체노동은 잘 안 하고 있을 테니까 뭐 정신노동이 많이 받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육체노동이냐 정신노동이냐 이것만 가지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느냐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는데 거기는 막 인기가 좋은 회사가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 대단히 어렵다.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있는 구직 경쟁률도 그 같은 부류의 그런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 막 들어가기 어려운데 받을 것만 같은데 뭐 억지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돈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른 생각인가 아닌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거를 어떤 경우에는 보면 돈을 많이 주니까 거기 가려고 경쟁도 높고 막 노력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거기 들어간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 건 당연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러나 아니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일하는 게 뭐 경쟁력이나 뭐 이런 거 인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스커션 할 대상의 것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규직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규직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완전히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생각. 비정규직이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저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 비정규직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돈 적게 주려고 비정규직 쓰는 예가 있는데 그것은 윤리상으로 맞지 않는 거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써야 될 경우에는 이거는 예를 들어 석 달이나 6달이나 이렇게 쓰고는 그 다음에는 필요 없는 일을 한다. 이럴 경우에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써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아쉬워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내가 그거 안 갈래. 전부 다 모든 사람들 그러면은 내가 돈을 많이 줘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돈을 적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A가 아쉬워서 사람을 모셔다가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6개월 지나면 나가야 될 사람이니까. 또는 이제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인데 이 기술을 이 회사에서 계속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기간만 필요해요. 그럼 그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기술 가진 사람을 쓰려고 할 때 이 사람은 대접을 잘해줘야지 그 사람이 와서 제대로 일을 잘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그 전에 일하던 데에서 돈을 적게 받았는데 여기서 많이 준다. 그러면 뭐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에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값이 아쉬워서 그걸 쓰는 것이다. 그런 경우 같으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약을 하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생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쉬고 있는 기관들이 중간에